세 번째 주제는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면 상속세가 나오나요? 그러니까 상속 재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상속세를 내는 건 아니겠죠. 돌아가신 아버지가 거주하던 주택을 한 채 물려받았습니다. 주변에서 재산 10억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들을 하는데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주었는데 우리가 상속 공제라고 하거든요. 상속 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는데 이 상속 공제는 똑같은 재산을 받았다 할지라도 상속인의 구성에 따라서 이 상속 공제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상속인 구성에 따라서 상속세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상속세를 계산할 때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갖고 계산을 하고 여기에서 그 재산에 채무가 있거나 아니면 상속 공제 금액을 차감해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때 상속 공제는 상속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즉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때, 배우자만 있을 때, 아니면 자녀만 있을 때 그 공제 금액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배우자가 있다고 하면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 재산을 안 받아도 상관없거든요. 배우자 공제라는 게 적용됩니다.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기본공제라는 게 기본적으로 5억이 공제가 돼요. 그러면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때는 최소 기본공제 5억하고 배우자 공제 5억하고 합한 10억하고 최대 배우자 공제 30억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기본공제와 5억 합한 35억까지는 세금을 안 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녀가 없어요. 그럼 배우자가 단독 상속을 받겠네요. 그때는 기본공제가 5억이 아닌 2억 원만 적용됩니다. 그럼 배우자 공제 5억에서 기본공제 2억 플러스하면 7억 원, 최소 7억 원 공제가 되고 최대 아까 배우자 공제 최대 상속 공제 한도가 30억 원이라고 했죠. 32억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근데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셨어. 그래서 배우자가 없어. 자녀만 있다. 그러면은 기본 공제 5억 원이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어머님이 살아있으면은 최소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안 내는 거고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셔가지고 자녀만 있다. 그러면 5억 원까지는 세금을 안 낸다. 즉 상속인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속세 부담 여부가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상속공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거는 이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공제된다고 해서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이 인적공제 외에 물적공제라는 것도 있는데 그 물적공제 대표적인 게 금융재산 상속공제입니다. 최대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이 금융재산 상속공제도 잘만 활용하면 굉장히 유용하겠죠. 금융재산,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예금이라든지 보험금이라든지 주식을 남겼습니다. 그 금액의 20%를 최대 2억 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금융재산을 한 10억을 남겼다. 그러면은 최대 2억 원의 금융재산 상속공제라는 걸 적용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현명한 부모님이라고 하면은 나중에 상속세를 내야 될 재원을 마련해 줄 측면도 있지만 상속공제를 더 적용받기 위해서 금융을 10억 정도 이렇게 남겨두는 분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